매일 아침 생활에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올해 새롭게 바뀌는 전체적인 세법과 개인소득세 또 법인세에 관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회계법인 텍슨의 손원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손원수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 바뀌는 세법이 먼저 한시적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예. 이 한시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번에 바뀐 세법이 계속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법을 일몰법 또는 일몰 규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영어로는 sunset provision이라고 부릅니다. 아, 선셋. 그렇습니다. 네. 그 일정한 그 해가 이제 져버리면은 끝나듯이 네. 일정한 시기까지만 유효하고 특정한 시기 이후가 되면 법이 효력을 잃어서 예전에 이 법이 생기기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법입니다. 이번에 2018년부터 바뀐 세법에 개인소득세 규정 중에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일몰 규정에 속하는데요. 네.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법이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법인세는 한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법인세가 35%에서 21%로 이제 낮아졌습니다. 내려갔죠. 예, 네. 이렇게 낮아진 것은 일시적인 이 한시 선셋 프로비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 새로운 법이 나와가지고 바뀌지 않는 한 계속해서 쭉 계속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요. 한시적인 법은 주로 이제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그런 법들, 그런 것들이 네. 한시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한시적인 개인소득세법도 2025년 그 전까지 의회에서 다시 재승인을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2025년이면은 한 예. 7년 정도가 계속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재임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때까지 계속해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의료보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흔히 오바마 케어라고 잘 알고 계시는 어포러블 케어 액트 이슈입니다. 지금까지는 예. 의료보험이 없으시면은 벌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 하에서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면서 이런 벌금들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2018년 이제 금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세법에 이 오바마 케어 관련돼서 의료보험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부과되었던 벌금이 없어지는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2019년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K라디오 청취자분들 대부분들께서 이번에 이제 세금 보고를 준비를 하실 텐데 네네. 지금 준비하시는 세금 보고는 2017년도 작년도 거란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8년 금년 거는 이제 또 내년에 준비를 하실 텐데 세금 보고를 2017년도 이번에 보고하시는 2017년도 세금 보고나 내년 2019년 초에 하시는 2018년 세금 보고까지는 계속해서 이 벌금이 아직 존재한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이 벌금이 현재 얼마냐 말씀을 드리면 네. 성인 인당 695불 또는 695불은 695불입니다만은 한 가족은 이제 3인까지 아무리 식구가 많아도 이제 3인까지 세 분까지 계산을 해서 그 금액하고 그 우리가 조정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어드저스티드 그로스 인컴이라고 하는 그 소득의 2.5% 중에 큰 금액이 벌금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IRS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언급이 없는데요. 언급이 없다고 하면 이번 지금 세금 보고 하시는 2017년도 그다음에 다음번 내년에 세금 보고 하시는 2018년 세금 보고까지는 벌금이 계속해서 있다. 이렇게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의료보험이 없으신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은 일단 아직까지 왜냐하면은 2017년도, 2018년도께 계속 내년 초까지는 적용이 되니까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계속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018년도에 새롭게 바뀌는 개인소득세 세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가장 큰 변화가
개인 소득세율이 달라졌습니다. 개인 소득세율이 원래 작년까지 2017년까지는 10%부터 39.6%까지 7단계로 이제 세율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네네. 이것이 금년부터 바뀐 세법도 7단계 것은 똑같습니다. 7단계로 나눠지는 건 똑같지만 최고로 낮은 세율이 이제 10%부터 제일 높은 세율이 37%까지 네. 원래 작년까지는 39.6%였는데 그렇죠. 37%까지 이렇게 해서 7단계로 이게 사이사이에 중간중간에 이제 퍼센테이지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7단계인 것은 똑같지만 세율이 조금씩 달라져서 평균 세율이 조금 내려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으로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 언론 같은 것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표준공제 금액이 금액이요? 상당히 늘어났다 이렇게 표준공제 우리가 스탠다드 디덕션이라고 하는데요. 작년까지 독신자의 경우에 표준공제 금액이 6,350불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혼자는 12,700불.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기혼자는 12,700불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네. 독신자는 6,350불까지는 세금이 없다. 네. 이런 건데 이 금액이 2018년부터는 한 2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2,000불까지. 그렇습니다. 네. 독신자는 12,000불, 기혼자는 24,000불. 네. 굉장히 늘어났는데 늘어났다고 마냥 좋아하실 것이 아닌 것이 표준공제 금액이 이렇게 2배가 늘어난 대신에 인적공제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인적공제는 인당 4,050불씩 빼줬던 건데요. 네. 소득에서 빼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식구면은 8,100불, 뭐 세 식구면은 12,150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구가 10식구든 20식구든 많아질수록 더 컸었는데요. 그렇습니다. 10식구가 있으면은 4만 500불을 빼주는 겁니다. 예. 소득에서. 그런데 이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인적공제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죠. 그냥 독신자는 무조건 12,000불 표준공제. 네. 그다음에 기혼자는 24,000불.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해졌습니다만은 식구가 많은 분들은 좀 불리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아무래도 대가족인 분들은 매년 이때 되면은 뭐 세일하는 아이템들도 사실 수 있고 이런 좀 혜택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소득이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식구 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지는 않지만 네. 뭐 부모님 모시고 그다음에 부부가 계시면서 자녀가 좀 많고 이러면은 사실은 뭐 10식구 될 수 있거든요. 네, 받을 수 그런 분들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심플한 것이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이템마이즈드 디덕션이라고 하는데요. 아이템마이즈드 디덕션하고 표준공제라고 하는 스탠다드 디덕션 두 개 중에 골라서 큰 금액을 공제를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표준 공제액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네. 표준공제는 그냥 딱 12,000 또는 24,000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이 표준공제 금액이 2배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네. 2018년 금년부터는 표준공제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항목별 공제가 웬만해서는 표준공제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항목별 공제에 뭐가 들어있는지 일단 한번 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항목별 공제는 네. 우리가 보통 한 5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개인이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다. 예. 두 개 중에 큰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는다. 그런데 표준공제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독신자는 12,000불, 기혼자는 24,000불이다. 이 금액 또는 항목별 공제 금액을 합해서 항목별 공제랑 표준공제 두 개 중에서 큰 것을 공제를 받는데 항목별 공제는 지금 그 최 아나운서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뭐뭐가 들어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보통 한 5가지 정도 항목을 전부 더한 것이 항목별 공제인데요. 5가지 정도요? 그렇습니다. 제가 5가지를 일단 대충 말씀드리면 일단은 의료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SALT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테이트 앤드 로컬 텍스의 첫 번째 SALT를 따서 SALT라고 부르는데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내시는 세금 이걸 합쳐가지고 SAL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더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우리가 융자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융자 받은 금액의 이자
이것도 더하고요. 그 다음에 기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기부금 더하고요. 이 헌금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까? 예, 이 헌금이 네. 전부 다 이 기부금에 속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난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돌려받지 못한 업무 관련된 비용을 리임버스 받는 경우에 리임버스 받지 못한 비용 죄송합니다. 리임버스 받지 못한 비용을 네. 여기다가 이제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5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료비는 원래는 그 조정소득이라고 하는 그 AGI의 10%가 넘는 부분만 원래 항목별 공제 금액에 합산이 됐는데 2017년 이번에 우리가 세금 보고하시잖아요. 2017년 네. 거 2017년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보고하시는 우리 금년 거 2018년 2년 동안은 의료비가 조정소득의 7.5%만 넘어도 항목별 공제 금액에 합산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분이 의료비 10,000불을 쓰셨어요. 예. 가족 의료비로 10,000불을 쓰셨는데 그분의 조정소득이 10만 불이다. 그러면 10만 불에 7.5% 하면은 7,500불 아닙니까? 그렇죠. 7,500불이 넘는 의료... 만 불 중에서 7,500불이 넘는 금액은 2,500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500불이 항목별 공제 금액에 포함이 된다. 아, 그다음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썰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정부나 또는 지방 정부에 내시는 세금들. 세금인데요. 예. 원래 주정부에 내시는 세금은 소득세, 우리가 스테이트 인컴 텍스라고 합니다. 네. 소득세하고 세일 텍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 텐저블, 일리노이 같은 경우 주정부에다가 내시지 않습니까? 텐저블한 뭐 식당에서 음식을 드신다든지 하시면은, 예, 책상이나 내시죠. 그렇습니다.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거 사실 때 세금을 내시는데 이 세금을 내시는 거하고 소득세, 주소득세하고 이제 큰 금액 하나를 고르고 그다음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프로퍼티 텍스를 여기다 더해가지고 프로퍼티 합산해서 텍스를 더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합산해서 공제를 받는데 작년까지는 이 금액을 그냥 다 더해줬습니다. 네. 다 더해서 예를 들어서 프로퍼티 텍스 2만 불, 3만 불씩 내시는 분들 여기에 다 그냥 항목별 공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18년부터는 이 금액이 한도가 있다. 독신자는 5,000불까지, 기혼자는 10,000불까지만 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싼 집 가지고 프로퍼티 텍스 많이 내시는 분들이 세금 혜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 말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 말에 네. 프로퍼티 텍스 조금이라도 먼저 내셔가지고 예. 공제를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예. 금년부터는 프로퍼티 텍스 아무리 많이 내셔도 10,000불까지밖에 공제를 못 받는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택 융자금 이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2017년도까지 메인하우스나 세컨하우스를 살 때 받은 융자금은 원금 100만 불까지 해당되는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자 내신 거에 대해서 항목별 공제에 전부 포함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융자 원금이 100만 불이 아니라 75만 불까지에 대한 이자만 항목별 공제에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75만 불까지만요.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주택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래부터 가지고 계시던 주택 융자금은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100만 불까지 이자를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은 2017년 12월 15일 이전에 받은 주택 융자금 거기에 대한 그 융자 이자는 그 100만 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주택에 대해서 재융자를 받는 경우도 역시 100만 불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홈 에퀴티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네. 융자가 50만 불이다. 계산하기 좋게 제가 절반 정도를? 융자가 60만 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융자가 60만 불을 얻은 100만 불짜리 집이 있다. 네. 그러면 에퀴티가 40만 불이거든요. 그렇죠. 에퀴티라고 하는 거는 그 집에 자기의 넣어 놓으신 자산. 돈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 40만 불을 담보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같은 걸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10만 불까지 론 받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를 전부 다 항목별 공제에 예전에 포함시켜줬습니다. 네. 이거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2018년부터는. 그렇군요. 이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불까지 했던 것들이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예. 네. 뭐 홈 에퀴티 관련돼 가지고 라인 오브 크레딧을 받는다거나 받으신 분들 많죠. 그거는 어떤 목적으로 쓰시던 간에 전부 다 공제를 해줬거든요. 예. 그게 이제 없어졌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퍼스트 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모기지. 네. 그것과 이제 합쳐가지고 하나로 해서 전체 금액이 75만 불이 안 되게 하시던지 기존 융자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불
까지는 괜찮으니까요. 네네. 원래 가지고 계셨던 원래 론하고 이제 합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요. 네. 기부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부금은 사실은 좀 더 좋아졌습니다. 2017년 작년까지는 조정소득의 50%까지만 기부금이 여기 항목별 공제금액에 합산이 됐었는데 네. 금년부터 2018년부터는 조정소득의 60%까지 항목별 공제금액에 합산이 됩니다만은 네. 이거는 정말 뭡니까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조정소득의 60% 기부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말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도난이라든지 회사에서 돌려받지 못한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해서 이제 항목별 공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보통 도둑을 맞았다거나 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회사 관련된 업무 관련돼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회사에서 리임버스 받지 못하는 경우 네. 일하신 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항목별 공제에 포함을 시켰었어요. 예전까지.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2018년부터. 네. 그다음에 또 없어진 것이 이사비용 공제라는 게 없어졌는데요. 이사비용 공제도 있어요. 예, 예전에는 이사비용이라는 게 이제 일 때문에 회사가 옮겨가지고 이사하시는 경우에는 무빙 익스펜스를 공제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 나쁜 말씀만 드려가지고 좋은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17세 미만 자녀, 16세까지 자녀들한테 원래 1,000불씩 줬던 게 있습니다. 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는 거인데요. 이게 2배로 늘어났습니다. 2,000불로. 2,000불까지요? 그렇습니다. 2,000불로 늘어났고요. 예. 그 다음에 2017년 작년까지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 중에서 세금을 이게 이제 1,000불씩 준다고 할 경우에 세 자녀면 3,000불 아닙니까? 네. 먼저 세금을 3,000불까지 줄여줘요. 네. 근데 만약에 세금 줄일 게 한 1,000불만 세금을 줄여준다. 자녀는 3명이어가지고 17세 미만 자녀가 3명이어서 3,000불을 크레딧을 받는데 자기 낼 세금은 1,000불밖에 없다 그러면 세금을 1,000불 줄여주고 남은 2,000불을 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네네, 그랬죠. 근데 이제 2018년부터는 자녀당 2,000불을 주는 대신에 네.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은 1,400불까지다. 아, 그래 돈으로 돌려받는 거를 1,400불까지 자녀당. 네. 무슨 말씀이냐면 2,000불까지는 예를 크레딧을 들어서 주지만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이다 그러면은 한 명당 1,400불이 죄송합니다. 2,000불씩이니까 네. 4,000불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세금을 줄여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세금이 이제 1,000불이 나왔다. 예. 그러면 세금 1,000불을 이 4,000불 받을 크레딧으로 일단 줄입니다. 그러면 줄이면은 3,000불이 남지 않습니까? 네. 이 3,000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자녀당 1,400불이니까 곱하기 2니까 2,800불만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만. 네. 뭐 그래도 조금 더 받기는 예,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확실하게 늘어났습니다. 예. 네. 그럼 법인은 또 어떻게 됩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인세가 낮아졌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35% 정도 원래는 35%라는 게 그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 법인세가 사실 예전에는 뭐 평균적으로 한 법인이 한 5만 불 이익까지는 사실 한 15%였거든요. 네. 5만 불이 넘으면은 뭐 한 25%. 뭐 그리고 또 100만 불 이상은 또 뭐 35%. 이게 율이 조금씩 달랐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평균에서 35% 정도가 법인세였는데 2018년 이후에는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요. 이익이 10,000불이 나건 20,000불이 나건 30,000불이 나건 무조건 21%입니다. 무조건 21%. 무조건 21%. 그러니까 네.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사실 법인세가. 네. 그래서 미국이 회사를 만들기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랑만 딱 비교를 해보면 한국이 그 법인세가? 예전에 법인세가 한 23% 정도 됐거든요. 근데 네. 이제 2% 정도 올려서 25% 정도 될 거라고 그렇죠. 그럽니다. 네. 한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법인세가 역전이 돼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다가 세금을 내시는 것보다는 미국에다 세금을 내시는 것이 쌉니다. 싸다. 미국의 네. 회사를 앞으로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만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오늘은요. 2018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세법,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에 관한 정보들을 알아봤는데요. 네, 회계법인 텍슨의 손원수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세법과 개인소득세, 법인세에 관한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세법 전문 텍슨의 손원수 변호사에게 전화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47-364-9933 텍슨 847-364-993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좋은 세법 정보를 전해주신 손원수 변호사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